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인터넷 역사를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웹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나눠보죠. 여러분도 아주 익숙한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강의 내용은 우선 그 웹 이전의 인터넷에 어떤 서비스들이 존재했고, 다음에 웹이 이제 개발된 이후에, 발명된 이후에 웹이 어떻게 어떤 변천을 겪어왔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 이전의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터넷을 흔히 그 웹과 이렇게 그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웹이 등장한 1989년 이전에도 사실 그 거의 20년 동안 인터넷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먼저 그 실제로 인터넷으로 이 컴퓨터들을 원격에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가능하게 해준 기술적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입니다. 이것은 1969년에 AT&T, 지금은 이제 여러 개의 배사로 쪼개진 미국의 통신사죠. 국영통신사 AT&T, 그 AT&T의 산하연구소인 벨랩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된 OS인데, 그 운영체제가 점차적으로 이제 오픈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닉스 안에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TCP/IP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TCP/IP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장된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유닉스가 컴퓨터에 깔리게 되면 그 컴퓨터끼리는 통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유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닉스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PC로 쓰는 PC에서는 크게 쓰지 않지만은 소위 서버용의 그 대표적인 OS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유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닉스가 그 부분적으로 공개되면서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버전의 유닉스가 개발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그래서 리눅스는 한 가지 종류의 유닉스 혹은 유닉스가 발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1991년에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매우 인터넷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인데, 리누스 토발즈는 자신이 개발한 리눅스의 핵심 부분들을 소스죠. 핵심 부분을 구성했던 프로그램의 소스를 오픈하고 그 소스를 누구든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는 그때 이후로 소위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서버용뿐만 아니라 PC용,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스마트폰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안드로이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현재까지도 크게 사용되면서 또 크게 발전되고 있는 OS입니다. 자, 이 리눅스도 유닉스와 마찬가지로 TCP/IP 기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소위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웹 서버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아마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이 바로 이 리눅스 혹은 유닉스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이전의 인터넷에서 언급하고 넘어갈 또 중요한 부분이 유즈넷 뉴스그룹이라는 겁니다. 이 유즈넷은 유닉스와 유닉스 컴퓨터를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는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용도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가상 공간에다가 뉴스를 게재하고 그 뉴스에 코멘트를 달고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수십만 개, 나중에는 수백만 개의 뉴스 그룹이 생겨나서 각종 이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이었다. 웹 이전에 이미 이런 유즈네트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이전의 인터넷에서도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널리 행해졌는데, 그때 자료를 모아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취했던 이 프로토콜이 고포라는 겁니다. 고포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고포 사이트는 자료를 한데 모아서 누구든지 액세스를 하고 혹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액세스를 하면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웹 이전의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프로토콜, 널리 사용된 프로토콜이 FTP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개인 대 개인이 혹은 누군가가 자기 컴퓨터의 서버에서 자료를 남들에게 공유할 때 FTP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 FTP는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메일도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미 웹이 발명되기 이전에 20여 년 이상 동안 이메일은 널리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였다. 참, 리누스 토발즈. 예. 리누스 토발즈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예, 소위, 요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공유, sharing, 공유의 개념을 아마 가장 먼저 구현한 그런 개발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들여서 개발한 운영체제인 운영체제를 물론 자기 이름을 붙였지만 리눅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다음에 그 소스가 사용되어서 그 기능이 자기 만든 OS의 기능이 더욱더 발전되면은 또 그것을 또 남들에게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만을 만족한다면 누구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인터넷 구루 중에 한 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웹 1.0, 웹이 이제 발명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웹은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인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하나, 혹은 인터넷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의 타이틀을 눈에 보이는 웹이 the 인터넷은 아니다. 그러니까 웹과 인터넷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걸로 다뤄놨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우리가 또 팀 버너스-리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1989년에 월드 와이드 웹을 세상에다가 등장시킨 발명가입니다. 팀 버너스-리가 고안한 것은 우선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라는 이 월드와이드 웹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상, 개념을 구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고, 다음에 또 HTML, 소위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를 개발했고, 또 URL, 우리가 그 웹상에 쓰이고 있는 주소 체계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의 가장 기본 핵심적인 부분들을 개발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그 팀 버너슬리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팀 버너슬리는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하이퍼텍스트라는 방식으로 연결한다면 모두 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팀 버너슬리만의 상상은 아니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그 역사를 가진 그 사고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여러 컴퓨터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서로 연결해서 널뛰기를 하듯이 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러한 사상을 실제 구현 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팀 버너슬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웹에서 웹사이트나 혹은 웹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로 링크,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서 널뛰기 하듯이 클릭만 하면 이동하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냈다. 두 번째 이제 그 웹이 이전의 인터넷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더 이상 문자로 하는 인터넷이 아니라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GUI 라고 하는데 이 소위 그래픽으로 그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GUI 방식의 소위 말하는 웹 브라우저가 등장했다. 이것이 이제 그 인터넷을 대중화시키고 또 상업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웹 브라우저의 또 등장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그 친구인데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이 웹에서 자료 검색을 문자로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전문가들만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많은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마크 앤드리슨이 개발한 웹 브라우저가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최초의 그 웹 브라우저를 개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개방해서 실제로 자기는 돈벌이에 나서지 않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인터넷의 고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웹 브라우저 등장은 이제 그 웹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방식의 인터넷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자일 때는 훨씬 보여주기보다는 그 상호적인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웹에서는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는 인터넷이 이제 크게 확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소위 웹 2.0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그래서 그 웹 1.0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웹에 의해서
이제 그 연결된 웹으로 연결된 인터넷이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몇 가지 의미에서 그 이러한 웹은 눈에 보이는 웹은 인터넷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어쩌면 몇 분지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의 그 숨은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사약도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심층 웹, 영어로 deep web, 심층 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 네이버나 다음이나 혹은 구글에서 구글에 제공하는 검색 엔진, 표준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웹 영역입니다. 예컨대 우리 학교로 치면은 한양대학교의 웹서버까지는 검색 엔진에 의해서 모두 검색이 됩니다. 그러나 웹서버 뒷단에는 방화벽이 있고 그 뒷단에 몇 단계의 안전장치를 갖춘, 예컨대 여러분들의 학사 정보가 들어가 있는 학사 DB도 있고 또 인사 DB도 있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웹에 물려 있는데 이것들은 검색 엔진으로서 접근이 완전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심층 웹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그 개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혹은 특정 기관의 내부용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트라넷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그 한양대학교 안에도 인트라넷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지허브도 그 인트라넷의 한 유형이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메일도 지금은 우리가 웹메일을 자연스럽게 쓰지만 웹메일 말고도 이메일은 가능하다, 또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지적했지만 FTP 같은 서비스도 웹이 아닌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앞으로 미래 인터넷을 논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혹은 컴퓨터와 컴퓨터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물들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된다. 그 사물들은 센서를 가지고 있고 센서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들을 연결한 인터넷은 굳이 웹을 거쳐가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 정보가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웹은 어쩌면은 갈수록 인터넷의 작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됩니다.